내 아이의 재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축구를 하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한 번은 해봤을 고민일 겁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 아이는 빠를까?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첩성이 좋을까? 순발력은? 체력은 좋을까? 패스형 선수가 유리할까? 드리블형이 유리할까? 아니면 수비를 시켜야 할까? 아이가 지금 당장 키가 크고 빠르다고 해서 호날두를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목표 없이 모든 능력을 다 발달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내 아이의 특성에 맞게 발달시키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100%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저는 세 가지 틀에서 파악한 후 훈련에 중점을 두거나 관련 훈련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힌트는 그리고 가장 큰 틀은 부모님으로부터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12월생이라면 지금은 키가 작고 느리지만 엄마 아빠가 모두 키가 크고 빠르다면 아이는 결국 키가 크고 빠른 아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내가 이런 스타일이니 내 아이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엄마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피지컬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골격근, 심근 등 고에너지 장기 성능과 직결되고 젖산분해, 근육의 최대 산소 사용 능력, 지방산 산화 능력 등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구력과 연관된 능력인데 오직 모계로부터만 유전이 됩니다. 즉, 아이의 엄마,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엄마들은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물려주지 못하지만 어머니에게 반의 유전자를 준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운동적으로 어땠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유전은 개인적으로 아빠의 유전자 45, 엄마의 유전자 55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으로 많은 유전적인 부분, 특히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오는 유전적 차이는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상위 엘리트 집단에서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차이를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의 재능 혹은 특성을 미리 알아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운동 능력을 확인해 보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성격적인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지금은 세상 무해하고 순딩순딩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아직까지 살면서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느끼거나 악당이라고 느낀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축구를 할 때도 그냥 놀이 혹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악착 같은 것도 없고 승부욕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그렇듯 언젠가 상대편을 이겨야 하는 적으로 인지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무해하던 아이가 사실 자기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성격의 성인으로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스타 같은 거친 수비수, 내 몸을 아끼지 않는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부모를 보면, 즉 나와 아내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힌트는 아이가 2살, 3살 때 소근육 발달형이었는지 대근육 발달형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균형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이의 초기 훈련 방향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근육부터 발달했는지에 따라 어떤 훈련을 먼저 해야 할지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선 소근육 발달형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을 잘 사용하고 말을 빨리 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구강 근육 또한 소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대근육 발달형의 아이들은 처음 걸음을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 걷는 폼이 금방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발달형은 훈련 구성이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축구의 가장 중요한 민첩성 순발력에 있습니다. 민첩성 순발력은 모두 크게 3개의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자극 인지입니다. 아이는 반응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 결정입니다. 이 자극을 어떻게 반응할지를 아이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행입니다. 몸이 이 결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쯤
순발력 있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근육 발달형의 아이들은 첫 번째 자극인지와 두 번째 의사결정에서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아이들 중 소근육 발달형 아이들이 많습니다. 민첩해 보이고 빠릿빠릿합니다. 거기다 1월생이라면 근육의 발달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루어져 마치 네이마르가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엉덩이, 허벅지, 무릎, 발목의 힘과 안정성이 떨어져 빠른 반응 속도와 의사결정을 제대로 축구로 가져오는 데 한계를 가집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에 맞는 피지컬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근육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처음에는 곧잘 따라하지만 결국 발목과 무릎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발전의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흔들리고 약한 발로는 한계가 금방 옵니다. 대근육 발달형은 어떨까요? 이 아이들은 튼튼한 몸은 가지고 있지만 자극 인지와 의사결정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된 몸으로 훈련을 소화하고 폼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응성이 떨어져 몸이 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살이 찐 것과는 다릅니다. 몸에 근육은 있는 것 같은데 빠릿빠릿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반응 훈련과 느린 인지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상황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대근육 발달형의 아이들은 자신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싸우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반응 속도를 늘리는 훈련을 많이 하면 어느새 그 안에 들어가 싸우는 아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다음의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고 빠르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소근육 우선 발달형의 아이에게는 더 빠른 반사신경과 의사결정을 위해 반사신경 훈련에 더 집중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대근육 아이들에게는 달리기, 스프린트 등 피지컬한 능력을 더 키워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부모님과 아이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기울어진 테이블 위에 컵을 쌓는 것보다 우선 테이블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한 후 컵을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흔들리는 다리로는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느린 반응 속도로는 훈련 때 날아다니더라도 막상 경기에서는 내 앞에 공이 이미 내 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축구 동작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반응 속도가 우리 팀 평균은 됐을 때부터 훈련은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대근육이 발달한 아이들은 반응 속도 훈련뿐만 아니라 근육의 균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큰 근육들이 막 발달하다 보니 불균형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해 사다리나 코오디네이션 훈련은 눈에 띄게 좋은데 막상 스프린트는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코어와 다리 사이의 힘 연결 라인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다리의 힘도 중요하지만 몸의 코어가 이를 단단하게 받쳐주기도 해야 합니다. 이를 코어 스티프니스라고 합니다. 코어가 힘없이 흐늘거린다면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무거운 물체를 스쿼트 자세로 들 때 무게를 드는 건 목 아래인 팔, 허리, 다리로 들기 때문에 고개의 위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들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습니다. 이는 힘 전달 라인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쿼트를 할 때 스쿼트 벨트를 메고 하는 이유도 스쿼트 벨트가 복압을 잡아줘 인위적으로 코어 스티프니스를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튼튼한 다리를 가졌고 사다리, 코오디네이션은 잘 되는데 코어 스티프니스가 무너져 있어 막상 달리기가 느린 아이가 있다면 이런 아이들은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윙어가 될 재능이 있고 또 이후에 코어 힘이 생기면 빨라지겠지만 어렸을 때 적절한 훈련을 하지 않아 달리기가 느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짝 언급했지만 아이의 축구 성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성격은 아니고 축구에서 나오는 성향입니다. 이건 제 영상 중 유소년 기본기 이런 유형의 아이라면 개나 줘버리세요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고 오셨나요?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리면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경기장에서 성격적으로 크게 두 분류가 눈에 띕니다. 공이 보이면 포지션, 코치의 지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무작정 달려가는 돌격형 아이. 그리고 반대로 공과는 멀리 떨어져 코치가 잡아준 포지션을 지키면서 패스를 외치는 아이.
첫 번째 돌격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비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 공격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부모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는 해준 게 없고 그냥 냅뒀더니 맨날 축구하면서 저렇게 됐어요. 재능은 있나 봐요.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반대로 정형화된 드리블 볼터치 훈련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적인 운동신경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드리블, 볼터치 훈련, 기술 훈련이 함께 따라가지 않는다면 운동장을 넓게 사용하는 U9, U10이 되면 점점 탑에서 내려와 흥미를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주변에서 패스를 외치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재능이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축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아이와 함께하고 있다면 유소년 기본기 이런 유형의 아이라면 개나 줘버리세요 두 번째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재능 특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재능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이라는 말보다는 특성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 거기에 좀 더 맞는 훈련을 하기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도 행복 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